올겨울은 유독 추위가 매서웠죠. 그래서 각종 한랭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이제는 혹한의 겨울이 가고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씨에도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쯤 의심해볼 질환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닥터S에서는 가정의학과 민혜연 전문의와 함께 유독 추위를 많이 탈 때 점검해볼 만한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 사람마다 잘 견디는 계절이 다르다고 하죠. 누구는 더운 게 낫다, 누구는 차라리 추운 게 낫다 이런 말들 하는데요.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좀 추위를 탄다라는 개념 자체가 주관적인 거다 보니까 네.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텐데 그래도 가족들 중에선 제가 좀 추위를 덜 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추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게 될 거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추위를 더 타고 덜 타고 자체는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하고 특정 질병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전에 비해 급격하게 추위에 대해 더 민감해졌을 때 그런 변화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참고해서 자 그러면 어떤 질환들이 추위에 더 취약한지 네.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질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추위에 민감한 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나왔습니다.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증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 추위에 예민하게 만드는 증상 중에 하나인가 보네요.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 자체가 감소하게 되는 질환이거든요. 네. 근데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이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 에너지 대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고 또 그러면서 발열작용이 떨어져서 이전보다 추위에 민감해지게 되는 거죠. 아.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주요 증상은 추위를 많이 탄다는 증상 이외에도요. 특별히 식이나 운동과 같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없었는데 쉽게 살이 찌고 또 피로도 쉽게 느끼고 피부와 머리카락이 푸석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몸의 대사가 원활해지지 않아서 추위에 더 민감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질환 살펴보시죠. 네, 추위에 민감한 질환 두 번째는 우울증입니다. 가끔 주변 친구들이 예. 특히 솔로인 친구들이 네. 남자친구가 없으니까 마음이 외로워서 그런지 더 춥다 이런 말들 해요. 네. 진짜 우울증이 우리 몸에 좀 추위를 더 잘 느끼게 하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울증이라는 증상 자체가 개개인마다 또 그런 질환 자체도 갖고 있는 증상의 스펙트럼이 워낙 넓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이미 네이처지는 물론이고요. 사이콜로지컬 사이언스지와 같은 여러 저명한 기초과학이나 임상의학 관련 저널에서 이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질환에 걸렸을 때 추위를 더 많이 느낀다는 연구 결과들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네. 다양한 기전으로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세로토닌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다고 느끼거나 행복감을 느낄 때에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세로토닌의 분비가 감소하거나 세로토닌 수용체에 이상이 생기면 우울감을 느끼고 또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세로토닌은 일조량과 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혈관 수축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손발이 차지고 또 외부 추위에 대해서도 제대로 발열 반응을 유도하지 못해서 더 많은 추위를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렇군요. 세로토닌. 우리의 그 마음을 훈훈해주는 줄 알았더니 또 몸까지 훈훈하게 해주는 그런 거군요. 네. 자, 마지막 질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환 비만이 나왔습니다. 자, 비만. 왜 살이 찌면 추위를 덜 타지 않을까 하는데 네. 예상 밖의 비만이 나왔어요. 왜 그런 거죠?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비만이신 분들이 더위도 많이 타고 땀도 좀 많이 흘리고 하다 보니까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폴란드의 한 대학에서 시행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과체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복부를 통한 열 손실은 감소했지만 예. 손과 발을 통한 열 손실은 체지방이 많을수록 오히려 증가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열 손실을 따져봤을 때는 과체중인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만인 사람들이 정상 체중이신 분들에 비해서 필요 에너지량이 많아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를 내야 하니까 열 효율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과체중인 그룹이 정상 체지방량인 그룹보다 1시간 동안 추위에 노출되어 있었을 때 체온 유지에 대한 반응이 덜 효율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예. 자, 저희가 지금 갑작스럽게 추위를 많이 타게 되는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뭐 추위에 민감한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갑작스럽게 추위를 느꼈다고 해서 반드시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질환들을 의심해 보는 거는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제 추위라는 것 자체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통증과 같이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개개인 따라 이런 기준이 다 다르고 절대
절대적인 비교치나 기준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추위를 더 많이 탄다고 해서 이상이 있다거나 질환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개개인의 체지방 분포나 뇌의 활성도, 특히 신경전달 물질이나 호르몬의 균형, 그리고 그 농도에 따라 정상 범위 안에서도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전과 비교해서 급격히 추위에 대한 반응이 달라졌다거나 피로나 수면, 체중의 변화와 같은 다른 이상 증상이 동반된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조금씩 날씨가 풀려가고 있는데 네. 이 추위보다 좀 걱정이 되는 게 환절기의 감기나 여러 증상들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좀 건강에 유념해서 주의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겨울에는 일조량도 떨어지고 기온도 낮다 보니까 면역력도 같이 떨어지는 시기이거든요. 특히 이렇게 추웠던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때는 이런 낮아진 면역력으로 인해 여러 가지 바이러스성 질환, 말씀하신 감기와 같은 질환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네. 이제 조금씩 해가 길어지고 있으니까 낮 동안 충분히 햇빛을 쬐서 비타민 D와 세로토닌 분비를 늘리는 것이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건조한 대기로 인해 피부는 물론이고 코와 기관지와 같은 호흡기 점막도 건조해지면서 이런 질환에 걸릴 확률도 증가하니까요.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환절기에 황사나 미세먼지 걱정도 많이 하시잖아요. 외출 전후로 반드시 손을 씻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환절기 주의사항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 추위에 갑작스럽게 탈 때 조심해야 할 증상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부터 좀 있으면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풀릴 텐데도 그래도 난 갑자기 너무 춥다. 네. 이런 걸 좀 느끼시는 분들은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증상들 한 번쯤 의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민혜연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